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청량리부터 강원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이 이달부터 신형 준고속 열차죠. ITX 마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개통 소식과 함께 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아직도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보건소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서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문화예술 행사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9월 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올해 7월에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했던 2023 강원 학생 성장 진단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취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 초등학교 학생들은 6학년 국어가 1.77%로 가장 낮았고 5학년 수학이 12.48%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교는 1학년 국어가 6.87%로 가장 낮았고 3학년 수학이 30.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서 학습의 성취도가 낮았고 또 학습 결손 누적은 수학 교과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가 이달 말까지 도내에 등록된 부동산 개발업체 36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장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이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 요건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청량리부터 강원 동해까지 이어지는 태백선이 이달부터 신형 중고속 열차죠. ITX 마음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좀 개통 소식과 함께 또 이게 좀 지역 간의 갈등 상황도 있네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태백시 현안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달 1일부터 이 ITX 마음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개통이 된 거죠. 네네. 예. 그 지난달에 이미 그 시범 운행을 했었고요. 예. 이게 그 ITX 마음 고속 열차 이제 태백선입니다만은 네. 이 정차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게 좀 어떻게 개통하게 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동안에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태백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항상 문제가 돼왔지 않습니까? 네. 오죽하면 육지섬, 오지 이런 그 필면까지 달면서 그동안 지내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접근성을 개선하자. 네. 고속도로는 그 후차 문제고 일단 철도 노선이라도 속도를 빠른 기차를 도입하자. 이렇게 이제 시민운동이 시작됐었고요. 예. 지금 현재 이상호 태백시장이 도의원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노력하다가 예. 이상호 시장 당선 이후에 정부의 지속적 노력하면서 2028년도에 당초 계획 잡았던 것을 5년 앞당겨서 2023년도부터 이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정차역이 이제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일단 예. 도내는 어디가 이제 이 정차를 하는 겁니까? 도내로 하면 원주, 영월, 그다음 사북, 예, 그다음에 태백, 예, 동해 삼척이죠. 예, 삼척 그리고 동해까지요. 예. 그 운행 횟수 하루에 몇 번씩입니까? 지금은 코레일 측에서 이제 배차 문제, 그 다음에 이용자 문제로 인해서 네. 하루 한 번 보고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왕복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동해에서 출발하는 건 아침이고, 예.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건 이제 저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원도에서 좀
오전에 가셔서 일 좀 보시고 그렇죠. 저녁에 그렇죠. 오시란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만. 예. 그 시간대는 아주 저희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일 보시기엔 적당하다. 예. 그렇죠.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니까. 예. 개선 사항도 많이 있지만 예. 일단 시범적인 이제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현지에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죠. 자, 근데 중요한 게 뭐 회사에 네. 점차 뭐 늘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 섞인 심리가 있습니다만은 네. 중요한 건 시간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기존에도 이제 청량리 가는 열차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워낙 이제 느려서 시간이 예. 오래 걸려서 이런 그 중고속 열차를 이제 원했던 거였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단축되었나요? 지금 현재는 당초 발표하고 달리 예. 한 30분 이내 정도 이제 단축이 되었어요. 30분 정도. 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5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아, 이게 태백 기준으로 예. 기존에는 그 몇 시간 걸렸습니까? 청량리까지? 3시간 한 25분, 30분 걸렸죠. 3시간 25분, 30분. 그럼 지금 연차가면. 뭐 그냥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열차 운행 그 상황에 따라서 네네. 계속 늦고 하는데 지금 한 25분, 30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 중고속 열차 치고는 뭐 큰 그렇죠.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우리가 이제 할 말이 많은데요. 기존에 예상치 않았던 역의 추가가 됐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철도입니다. 아하. 노후철로. 예. 기존에 60년 이전에 시설이 되었던 영월하고 태백성 구간이 네네.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직선화되어 있지 않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열차는 그 편성이 되었지만은 예. 길이 아직 좋지가 않아서 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거로군요. 그렇죠. 엔진은 좋은데 차는 좋은데 예. 길이 안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시간대를 줄이는 건 좀 한계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노후철도를 개선하고 네. 철도 직선화를 하게 된다고 하면 네. 충분히 예상했던 현재 이 우수한 ITX 이 철로가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철도 노선을 좀 개편하고 다시 놓는다는 게 이게 또 보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30분밖에 단축이 안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네네. 그 수도권 지역에 이 정차하는 노선 그 역을 이게 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또 시간이 더 이제 지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현재 좀 지역 간에 좀 갈등이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습니다. 경기 지역의 정차역이 당초 이제 2곳이었는데 3곳으로 늘었다고요? 예. 이게 좀 어떤 상황인 겁니까? 당초 저희들은 이 도입 목적이 태백 등 이 강원도 지역 운송 수단의 특수한 목적으로 도입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경기도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궁화 열차를 대체하려니 우리도 지나가 달라. 우리도 네네. 정차해 달라. 그렇다고 한다면 코레일에서는 수지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예. 따라서 특수 목적인 코레일의 공공교통인프라 사업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경기 지역의 정차역이 양평하고 용문 이제 2군데였는데 네네. 양동역이 이제 포함이 되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정차역이 한 곳 늘어나면은 시간이 보통 몇 분 더 추가되는 겁니까? 보통 정차 시간을 1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잡을 때요. 네. 속도 줄여야 되고加速해야 되고 결국은 5분 이상의 시간이 5분 지체될 정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중고속 열차이기 때문에 뭐 보통 이렇게 새롭게 신설되면은 뭐 지금보다 기존보다 운행 시간이 절반 이상 줄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어라, 여기서 5분 더 추가되네 하면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지역 이기주의만이 아니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손실 보전금을 이 지역에서 이제 분담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이제 손실 보전금으로 이제 코레일에 납부하기로 한 건가요? 제가 알기는 이제 폐광 지역에서 연간 15억 원 정도를 이제 손실 보전금으로 이제 내는데요. 네. 만약에 우리가 손실 보전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다면 2028년도 당초 목적대로 2028년도에 오지 않았을까? 네네. 이것은 이제 코레일 경영진의 부담을 덜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예, 당연히 그 사람들도 수지를 맞춰야 되고 적자 보전을 해야 되니까 앞당기려면 명분이 있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님과 이제 이 경유 지역 그 안치장들이 이제 마음이 맞았던 거죠. 네네. 그래서 다행히 손실 보전금을 부담하더라도 일단은 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철도 개량 문제 그런 문제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개선으로 가자. 예. 이렇게 이제 합의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매년 15억 원의 손실 보담금을 이제 모아서 코레일이 이제 전달하는 거로군요. 예. 이게 그 지역별로 그 15억 원 이 분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납부를 하나요? 이 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강원도가 전적으로 많이 되고요. 네. 예, 각 지역에서는 그 대응 투자식으로, 대응 투자식으로 5억 미만의 돈을 갖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조성을 해서 강원도에 이제 일괄을 해서 강원도가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지역의 폐광 지역, 영서 남부 지역의 어떤 그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이런 손실 보전금까지 부담을 하는 것인데, 경기 지역에서 한 군데 더 이제 정차액이 추가된다고 하니까 좀 이제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렇게 코레일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존에 이제 무궁화호 운행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무궁화호 운행을 줄이고 대신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 정차역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또 상당히 또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레일 입장에서 그 양평이나 경기 지역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하지만 당초 도입 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교통 불편 지역인 그 강원 영동 지역, 영동 영서 지역에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 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열차가 아니었거든요. 꼬리가 몸통을 흔들고 있는 거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또한 경기도는 철도가 아니라도 접근성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용객도 별로 하지 않은 저희들은 절박합니다. 저희들은 이 교통수단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미 경기 지역은 굳이 ITX 마음으로 또 이제 정차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제 서지 않겠냐, 다른 열차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 운행을 시작하면서요. 전에보다 그 이용객들 좀 승객 현황이 좀 많이 늘었습니까? 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파악 중에 있고요. 지금 9월 15일 정도에 이제 통계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하지만 그 역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10% 이상은 늘었다.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볼멘 소리는 어떤 게 볼멘 소리가 나올까요? 기대에 못 미치는데 빨리 정부에서 국가에서 빨리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죠. 그러면은 그 아침에 이제 동해 쪽에서 출발하고 이제 저녁에 청량리에 출발하면서 이제 그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 보고 오기에는 적당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편으로 관광객들이 또 유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저녁에 출발하는 것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을 이 이용객 중대 편의 차원에서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단편으로 차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왕복하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수도권에 가서 볼일을 보고 오는 겁니다. 네. 저희들은 관광객들을 완스테이를 하고 싶어요. 네네. 완데이를 하루를 새벽에서 묵게끔 하고 싶은 그런 인프라를 갖고 싶은데 만약에 그 시간을 반대로 했을 때는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반대로 네. 그날 저녁에 왔어요. 네네. 하루 주무시고 다음날 오전에 또 이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제 무조건 강제적으로 거의 2박 3일이 된다는 건데 2박 3일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좀 아무튼 동선 짜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ITX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는데 ITX 말고도 다른 열차편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새벽에 찾아온다 또 돌아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저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ITX라는 부분은 편의성을 좀 가미했다는 의미만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과제가 많네요. 많습니다. 앞으로 뭐 지역 현안 차원에서 지금 이 부분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신지 좀 이야기 주시면서 오늘 또 정리하도록 하죠. 네네. 저희들은 이 부분에 ITX 도입이 빨리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정치권이나 교통부에 이제 상당히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욕심이 또 나지 않습니까? 네. 야, 일단 한번 들어왔으니 포레일에서 이제 조기에 이 직선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앞으로 좋은 기회가 내년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태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철규 의원님이 계신데 이 정치권에서 공통 공약으로 지역에서 선정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정치권의 부담도 저희들이 줄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주영 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9월 첫째 주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인데요. 원주시 보건소가 이 시민들이 자기 혈관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레드 서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준희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레드 서클 캠페인, 이 보건소가 이제 진행하는 것인데 어떤 캠페인이죠? 네, 매년 9월 첫째 주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인데요. 심뇌혈관 질환은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 질환과 뇌졸중, 뇌경색 등의 뇌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병, 고혈압 같은 선행 질환을 말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고 여러 합병증이 생겨 평소에 자주 자기 혈관 숫자를 측정하고 철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원주시 보건소는 자기 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하는데요. 자기 혈관 숫자란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숫자를 말합니다. 시민들 스스로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확하게 알고 관리해 건강한 혈관 레드서클을 만들자는 취지로 이 건강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홍보합니다. 우리나라 만 3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은 고혈압 환자라고 하는데요. 이 고혈압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고혈압 환자라는 걸 모르고 또 3명 중 1명은 치료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9월 한 달 동안 곳곳에서 레드서클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면서 혈관 숫자 검사를 권장합니다. 원주시 보건소 전희순 구강보건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만 30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은 고혈압이고 6명 중 1명은 당뇨병 환자이며 이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은 우리나라의 대표 사망 원인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다양한 합병증과 중증, 후유증의 위험이 큰 질환이지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자기혈관 숫자 알기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 주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캠페인에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자기혈관 숫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캠페인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건소를 찾으면 검사가 이제 가능한 건가요? 네, 레드서클 캠페인 부스는 9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됐는데요. 다가오는 삼토 페스티벌, 댄싱 카니발 등 지역 축제장 내에서 부스를 운영합니다. 이 부스에서는 간단한 구강 건강 상태 확인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참여할 수 있고, 이 구체적인 자기 혈관 숫자 측정은 원주시 보건소 3층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혈관 숫자 측정과 상담,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실 이용을 홍보하고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미만, 이완기 80 미만이고요. 정상 혈당은 공복 혈당 100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은 총 200 미만입니다. 이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환인 만큼 30대 이후부터는 수시로 자기 혈관 숫자를 체크하고 상담받고 건강 습관을 길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병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요법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표준 체중을 유지하고 금연, 절주 등의 생활습관이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9월 심내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을 맞아서 보건소에 방문해 자기 혈관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 젊어서 그런 질환이랑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나이랑 상관없이 계속 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좋았고, 사실 보건소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많이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레드서클 캠페인 9월 동안 진행되는데 그 취지, 자기 혈관 숫자 검사를 통해서 혈관의 정확한 나이를 알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군요. 네, 증상이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건강 숫자를 확인하고 수치에 이상이 있다면 관련 전문 진료를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어 발견이 늦고 또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혈관 숫자 확인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레드서클 캠페인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유나의 노래죠. 사건의 지평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고요. 내일 아침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